테니스를 치고 나면 손목이 찌릿찌릿한데 운동을 하다가 인대가 좀 늘어났겠지 하고 그냥 파스만 붙이고 넘기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손목 통증이 방치하면 만성적인 손목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병원을 찾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테니스 엘보인데요. 테니스 엘보 다음으로 흔한 질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손목 건초염입니다. 테니스 라켓을 잡고 손목을 움직일 때 찌릿하거나 무거운 통증이 생기고 손목이 붓기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손목 건초염의 원인부터 해결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테니스를 치는 분들 중에 손목 건초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목의 바깥쪽, 특히 엄지손가락 아래쪽이 욱신거리거나 찌릿하거나 라켓을 잡을 때, 뚜껑을 열 때, 아기를 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분들, 손목을 움직일 때 뚝뚝 소리가 나거나 심하면 손목이 붓고 아침에 뻣뻣하다가 시간이 지나야 풀리는 분들, 이런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손목 건초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손목 건초염이 의심되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손목 건초염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손목 건초염은 힘줄을 싸고 있는 얇은 막, 즉 건초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테니스를 칠 때는 손목을 반복적으로 꺾고 비튼 동작이 많죠. 바로 그 반복적인 자극이 손목의 엄지 쪽, 그러니까 요골 쪽에 있는 건초에 마찰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염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부위에는 장무지 외전근과 단무지 신근이라는 두 개의 힘줄이 지나가는데요. 이 힘줄을 감싸고 있는 터널처럼 생긴 막이 건초입니다. 이 건초가 붓고 두꺼워지면 힘줄이 그 안을 부드럽게 통과하지 못하면서 통증과 소리가 동반된 제한된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테니스 선수나 동호인들 사이에서 건초염이 자주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손목 사용 방식에 있습니다. 테니스는 라켓을 강하게 움켜쥐고 손목을 반복적으로 꺾고 강한 회전을 주는 동작이 많은 운동인데요. 특히 백핸드나 포핸드, 그리고 서브 동작에서는 손목의 엄지 쪽에 지속적으로 비틀림과 압박이 가해집니다. 여기에 라켓의 그립 두께가 손에 맞지 않거나 라켓이 너무 무거워서 손목에 부담이 크거나 평소 손목 근육이나 전완근에 힘이 부족하면 손목 주변 건초에 과부하가 누적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테니스를 일주일에 몇 번 몰아서 치고 그 후에도 손목을 계속 사용하는 일상생활을 하죠. 결국 손목은 회복할 시간이 없이 끊임없이 자극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건초염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 하나가 그냥 인대가 늘어난 줄 알고 파스를 붙이고 쉬었는데 낫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건초염은 단순히 염좌나 근육통이 아닙니다. 파스만 붙이거나 일시적인 마사지로는 좋아지지 않고 반복적인 사용을 멈추지 않으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심한 경우엔 건초가 두꺼워지면서 힘줄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만성 통증이나 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건초염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 건초염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접근합니다. 초기에는 손목 사용을 줄이고 얼음찜질, 소염 진통제, 부드러운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부목을 고정하거나 국소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사는 한 번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무분별한 반복은 오히려 힘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아주 드물게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재발을 반복하는 경우 건초 절개술이라는 간단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손목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켓 그립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립이 너무 얇거나 너무 단단하면
라켓을 꽉 쥐게 되면서 손목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깁니다. 이러한 긴장은 스윙할 때 손목의 부자연스러운 회전과 압박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건초에 반복적인 마찰을 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손 크기에 맞는 그립 두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 그립은 잡았을 때 엄지 하나가 손가락과 손바닥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손목 보호대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운동 중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면 손목의 과도한 꺾임과 비틀림을 막아줘서 건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시작된 초기에 탄력 있는 가벼운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강하게 고정하거나 장시간 착용하면 혈류가 방해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운동 전 스트레칭과 운동 후 전완근 강화가 필요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건초와 힘줄의 마찰을 줄이고 혈류를 증가시켜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에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한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을 앞으로 뻗고 손바닥을 아래로 한 후 다른 손으로 손등을 부드럽게 아래로 눌러주세요. 반대로 손바닥을 위로 돌리고 손가락을 뒤로 젖혀서 이완시킵니다. 이 두 동작을 15초씩 2, 3회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운동 후에는 전완근을 강화하는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손목 컬이나 고무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 이런 운동은 손목 주변 근육의 균형을 맞추고 건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팁은 통증이 느껴질 땐 절대 무리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루 이틀 쉬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싶다가 3개월, 6개월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초기 통증에 적절히 반응하고 손목에 휴식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치료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거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인데 하셨다면 지금이 바로 손목을 점검하고 관리를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하게 오래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싹 유선생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